일본 불매의 중심에 있던 유니클로, 국내 매장에 여러 곳이 폐점되며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최근 공개된 사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 굉장한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지난 13일 유니클로가 명품 디자이너 질 샌더와 협업 제품을 출시하자 100명의 사람들이 협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오픈 시간인 11시 30분 이전부터 줄지어 있는 대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문이 열리자마자 서둘러 매장에 진입하는 오픈런 사태까지 벌어졌고, 오픈한 지 5분 만에 주요 제품은 모두 품절까지 되어버리죠. 같은 날 오전 8시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었을 때도 오픈과 동시에 빠르게 품절되며 한국의 일본 불매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던 유니클로 최고 재무 책임자인 오카자키 다케시의 말이 결국 어느 정도는 실현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니클로는 한때 한국 네티즌들에게 전범기인 우기일기 티셔츠를 새겨서 판매하여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1년 전 유니클로 광고 내용 중 소녀와 할머니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스타일이 정말 좋다, 제 나이 때는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라고 소녀가 묻자 할머니는 곧이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맙소사,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하지 못해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실제 국내편 광고 자막에는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80년 전이란 일제강점기이자 강제징용을 본격화한 시기임과 동시에 굳이 국내편에서만 이런 자막이 표기되었었다는 게 큰 논란이 되었죠. 유니클로는 이것이 전혀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일본에서 항상 등장하는 과거사 인식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사 사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현 세대는 잘 알지도 못하는 과거에 매어 있다며 지긋지긋하다는 한결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클로에서 나온 그런 말은 다시 한번 일본의 한국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가자는 전반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서경덕 교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정판으로 유니클로의 인기는 죽지 않고 치솟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만 남았죠. 이렇듯 일본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끊임없는 역사 왜곡들은 당당히 우리에게까지 노출되고 있지만 일본 기업에 대한 국내 소비는 다시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신제품과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인증샷이 넘쳐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역사 왜곡에 일본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4년 국내에 처음 들어온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는 국내 런칭부터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매장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벽걸이 지도에 동해를 일본의 시 오브 저펜으로 표기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케아 측은 동해 표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면서도 세계 지도를 리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동차계의 애플이라고 불리우는 테슬라 역시 2016년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을 제외한 타국에서는 모두 일본의 표기만 된 지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부분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인데다가 계속 로켓을 쌓아올리며 인공위성 등으로 전세계 지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맵을 갱신하는데, 전세계 테슬라 인구가 일본해라는 지도를 보게 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3대 지도업체인 이탈리아 조폴리 지오그래피카는 동해 표기를 고수하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조사했지만 한국은 동해로 표기되어야 하며 절대 일본해가 아님을 자신들이 오랜 고증으로 밝히면서 결국 동해를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동해 일본해 표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IHO에서 동해 일본해 표기 문제를 결국 S23 숫자로 표기하기로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종이 표기는 남아있다며 사실상 일본의 표기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 중입니다. 그들은 S23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세계의 과거 자료를 토대로 일본에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사절단 방크 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각종 영유권 문제 등에서는 한국은 지키는 쪽으로 방패만 들고 일본은 빼앗는 쪽으로 칼을 들고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칼에 방패로 대응하는 사이 일본은 공격 방향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세계에 공격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 세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공격적으로 알리자 일본이 곤란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해 8월 일본은 해외에 보도된 기사로 며칠을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전통 문양이라는 것으로 둔갑시켜 일본의 국기보다 여러 디자인으로 사용되는 우길기는 과거를 생각지 못한 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자부심을 국내의 한 기업이 우길기는 한 국가를 식민지배하며 강압적인 각종 만행을 정당화시키는 걸 의미한다라며 일제강점기 자료와 함께 세계 여러 국가의 언어로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래도 쓰실 겁니까? 당신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인이 가지고 있는 우길기가 그려진 제품을 보내라, 우리가 광복절에 소각하겠다 라는 뜻을 전달하였죠. 곧이어 이 프로젝트가 외신에서 A Korean Company Buying the Rising Sun Flag, Symbol of Japanese Imperialism 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기사 보도까지 되자 보다 못한 일본인이 한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알리며 단 하루 만에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 여기저기에 스크랩이 되고 원글에만 8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며칠 동안이나 인기글 순위에 안착될 정도로 일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원글 커뮤니티의 관리인까지 나서서 이건 도를 넘어섰다, 미국 본사가 허락한 여부도 궁금하다, 어페럴 메이커가 완전히 반일 시민 단체였다, 일본 언론들은 보도할까, 외교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 문제 같다, 모욕에도 한계가 있다 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하고 라카이의 미국 본사의 이를 고발하겠다며 연락을 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충격 사실 판명이라는 제목과 함께 라카이 미국 본사에서 받은 피드백을 올립니다. 미국 본사 측은 우리는 같은 브랜드 이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알겠지만 우리는 라카이 코리아와는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라카이 코리아 일에 미국 본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거지만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사실 판명이라는 제목과 함께 결국 미국 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다라며 오히려 자기 위안을 삼으며 좋아했죠.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는 아무런 문제없이 전세계에 계속 퍼뜨려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말이죠. 이러한 일본의 논란은 당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어 라카이 코리아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라카이 코리아 측은 애당초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는 일본어로도 번역하고 알리고 있었기에 해당 논란에 대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진실된 역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생각이 쓰레기통에 박혀 소각되는 날까지 전세계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는 기업이 존재하는 한 평생을 진행할 것입니다 라며 오히려 더 역사적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강제징용 2달도 채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소송 최종 판결을 알리기도 하고 Don't need a passport라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 없다라며 전세계의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 이야기들을 담은 머그컵, 팔찌, 케이스 등 한국적인 디자인의 후원 제품을 출시하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사이트에서도 판매하며 계속적으로 세계인의 인식에 한국의 상징 제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극기 여백의 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을 담은 내용의 서명이 담긴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레이저 각인한 한정판 신발을 출시하며 광복의 빛을 되찾아준 독립운동가분들을 가슴 깊이 각인하겠다, 누구도 다시는 우리의 빛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며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39개 판매국가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는 진실을 알릴 뿐이다, 일본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할 생각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라카이 코리아의 유명한 답변이죠.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오히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라카이 코리아.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발판 삼아 거짓이 진실이 돼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신히 국내의 상황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167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서 상승세를 막아냈습니다. 물론 잠복기를 고려하면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수 극우 단체들이 개천절인 10월 3일 또다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휴대폰을 끄고 집회에 참석하라.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개천절 집회 관련 포스터 문구에는 어게인 13, 자유우파 집결, 핸드폰 오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휴대폰을 끄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역학조사를 위한 위치정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집회 추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게다가 한 번의 나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집회 이전까지는 30명 내외로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해외 유입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회 이후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 사용량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마이너스 17% 가까이 됩니다. 전월 대비인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 반년 동안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7개월째 감소 추세입니다. 감소의 폭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시민들은 집회를 개최하는 사람들과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집회 금지는 물론 오는 추석 연휴 이동 자제까지 권고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천절 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하고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 단체의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개천절 집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국가 방역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테러 행위이다. 누구의 탈을 쓴 테러 집단에 대해 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를 사전 차단하고 주동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개천절 집회를 막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도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 결정 효력을 일시에 정지시키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 소식의 동료 의원들은 이 의원의 주장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지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임시적 조치로 해결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천절 집회를 막는 건 단순히 보수 집회를 막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와 국회,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막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결국 폭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